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1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래? 그 근거 계수의 관계 제일 밑에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공식이잖아. 방금 선생님이 증명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밑에 리을에 보면 그지? 이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언급을 해 놓은 거야. 요 리을을 잘 읽어놔야 돼.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아, 그래, 이게 기본 공식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전에서 문제 풀이할 때 이게 많이 쓰이더라. 그 유형을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잘 알겠지만, 얘들아. 봐봐. 아까 세 개의 근으로 만드는 패턴이 뭐였냐면, 한 개씩 더하는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세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건데, 3차 방정식은 근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전체를 다 곱하는 컨셉. 그래서 그게 끝이었던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요렇게 생긴 개념과 관련된 조건. 또는 두 개씩 곱해서 요렇게 생긴 형태의 조건식이 나오는 경우. 또는 요렇게 생긴 조건식이 나오는 경우의 공식들과 뭔가 연결을 지어서 문제풀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얘랑 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자라는 의미인 거야. 잘 기억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8페이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작성. 얘들아. 나와 있지? 그래서 제목 옆에만 쓰자, 얘들아. 이거 3번에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다가 색깔펜으로 요렇게만 적어 놓자. 내용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뭐라고 정리하면 얘들아 여기다가 뭐였니? 인수정리의 역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반형, 그지? 그 꼴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 역과정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 거는 이 작성을 할 때 항상 기본 컨셉은 뭐냐면 이런 거야. 최고차항 계수를 일단은 1로 잡고 쓰는 거야.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를 일단 1로 잡고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을 쓰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너네 색깔펜 하나 들어보고 있잖아. 교재에 여기까지 쓰여있어. 요게 지금 앞에 쓰여있지, 맞지? 요 모양으로 쓰여있지, 교재에. 그지? 프린트 교재에. 여기다가 색깔 다른 펜으로 앞에다가 A를 요렇게 딱 적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말고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컨셉으로 그냥 괄로만 칠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변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변에 곱하기 A를 한다. 양변에 A를 곱해준다. 라는 컨셉으로 쓰면 된다고. 어차피 좌변은 A를 곱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변은 0이었기 때문에 A를 곱해봤자 0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해서 무조건 뭐 AX 세제곱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x-알파, x-베타, x-감마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양변에 A를 곱한다 라는 컨셉을 쓰면 된다고. 알겠지? 식을 요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 볼게요. 자, 4번 내용은 자, 이건 우리 2차 식에도 했던 내용. 자, 켤레근의 성질인데 자, 이건 우리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왔던 내용이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중3 때, 그러니까 너네가 켤레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나오지. 켤레 복소수를 배우니까. 그치?
근데 중학교 때도 원래는 켤레라는 용어를 배워야 돼. 근데 이제 뭐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렵다 뭐 이러는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무리수를 배우고 중3이야. 무리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니? 2차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뭘 배웠어? 복소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더라 이거야. 안 그래? 그게 뭐야? 루트를 알아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즉 근해 공식을 쓰면 루트가 나오니까 배워 써야 되는 거야. 이걸 하기 전에. 근데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어때? 루트 안쪽이 어떤 것도 나오는 거야? 음수가 되는 것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기 전에 뭘 먼저? 복소수 컨셉을 먼저 배우고 올라왔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요 컨셉을 생각을 하고 수체계의 범위를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야. 봐봐. 개수가 뭐일 때? 유리수 개수일 때 무슨 근이 나오면? 무리수 근이 나오면 그 무리수 근은 어떻게 존재를 한다? 이 무리수 근은 어떻게 존재한다? 켤레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켤레 무리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뭐야? 수체계가 확장이 된 거야. 그래서 뭐야? 무슨 개수일 때 얘들아? 실수 개수일 때. 실수 개수인 방정식이 나왔을 때 무슨 근이 나오면? 복소수 근이 나오면. 그러면 켤레 복소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3 때랑 고1 때랑 수체계의 범위만 늘어난 거지 컨셉은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얘들아? 뭐 ax 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뭐 5는 0 이렇게 있었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p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다. 그럼 자동으로 누구가 근인 거야? p 마이너스 루트 5도 근이 되더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중3 때 했던 거.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을 하면 얼마? 2p. 그게 마이너스 a분의 p. 그래서 이게 뭐다? a분의 2였다. 두 근의 곱을 하면 어때? p제곱 마이너스 5. 켤레잖아. 그치?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는 거. 그게 뭐다? a분의 c니까 그게 뭐야? a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p 얼마. 뭐 이렇게. 이게 개수가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냥 막 써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를 낼 때는 검산을 다 해보고 맞지 그지? 문제 숫자 계산을 잘 해가지고 문제를 내겠지. 요런 컨셉. 그래서 이 켤레근의 성질은 2차나 3차나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이런 느낌이야. 봐봐. 복소수근이든 무리수근이든 이 개수 조건에 따라서 켤레로 존재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켤레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니? 이게 켤레로 존재하는 의미가. 크게 얘기해 줄래? 켤레로 존재한다는 게 뭐겠어? 아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손가락? 그래. 뭐라고 얘들아? 이게 개수가 짝수개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켤레근 성질 옆에다가 얘들아, 켤레근 성질 옆에다가 이렇게 적자. 켤레근이 존재를 하잖아? 그럼 그 켤레근이 존재를 한다는 개념은 개수가 짝수구나. 요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중근, 허근 다 합쳐가지고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잖아. 3차 방정식이야. 근이 몇 개? 3개. 알겠니? 근데 만약에
3차 방정식인데 알겠니? 하나의 근이 a 플러스 bi라고 주어졌어. 알겠니?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개수 조건이 실수 개수다라는 조건 줬겠지?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누가 되는 거야? 켤레니까 a-bi가 될 거야. 그럼 또 다른 나머지 한 근은 뭐? 그렇지. 실근 알파야.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이렇게 허근 하나가 주어지잖아? 그럼 이 허근 하나가 주어지면 여기서 켤레 설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무슨 근이 돼야 된다? 실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버리면 답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4차식이야. 만약 4차식이야. 근데 허근 두 개를 줬어. 서로 다른 켤레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를 줬어. 그러면 첫 번째 허근에 대한 켤레도 자동으로 근이겠지. 두 번째 허근에 대한 켤레도 자동으로 근이겠지. 그럼 이미 근이 몇 개가 나온 거야? 4개가 다 나왔지. 그럼 끝인 거야. 실근이 아예 없는 4차 방정식도 있다는 뜻인 거야. 만약에 켤레가 한 쌍만 있어. 그럼 어떤 조건이야? 실근 2개에 허근 2개. 이런 꼴인 거야. 자,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나중에 미적분원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 1학년 겨울방학이야. 겨울방학 특강 때 선생님 얘기했지? 오전, 오후를 나눠서 대수 미적분원을 한꺼번에 나갈 거야. 미리 다 공부를 시킬 거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개학을 하면 또 내신 준비를 하겠지. 그지? 그렇게 할 건데 얘들아 잘 들어봐. 그 전에 내가 별도로 한번 추가로 보충을 할 건데 그때 뭐 할 거냐면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같은 n차 그래프 그리기를 그냥 할 거야. 미리 맛보기. 자, n차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n-1번 꺾임이 있어.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안 돼. 나중에 알려줄 거야. 그 미분을 배우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따 받아들여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4차 함수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4차식이면 몇 번 꺾여야 돼? 그렇지, 3번. n차식이면 n-1번 꺾인다고. 4차식이면 몇 번 꺾이는 거야? 3번 꺾이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4차 방정식이, 4차식이 ax 4제곱, bx 3제곱, cx 제곱, dx 는 0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는 0이 있었다고 해봐. 모든 방정식은 연립으로 간주할 수 있고 연립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래. 그럼 우리가 얘를 y는 4차 함수 그래프 따로 그리고 y는 0을 그리면 y는 0은 무슨 그래프라고 했어? x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맞니 안 맞니? 그지? 그러면 또 해볼게. n차식이면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라고? n개라고. 그럼 4차식이면 4차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라고? 4개라고. 근데 그 4개가 다 실근인 경우는 뭘까? x축과 4개의 교점을 가지는 경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잘 봐. 만약에 있잖아. x축이 이렇게 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실제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니? 2개인 거야. 근데 방정식이 몇 차야? 4차인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누구야? 그래, 이게 허근 2개, 실근 2개란 얘기야. 이런 관계를 나중에 한번 보충을 할게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을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실근 개념, 켤레 개념 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별.
별 하세요. 색깔로 별 하세요.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색깔 펜을 다 꺼내서 별을 하세요. 이거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중요해서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거의. 됐죠? 그리고 이 컨셉이 사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일반적인 복소수의 거듭제곱이 순환되는 패턴. 드모합으로 정리했던 거 있지? 거기에 한 예이기도 해, 얘가. 그 컨셉의 예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알겠니? 자, 지금 밑에 여백이 좀 많은데 내가 오늘 숙제 딱 하나는 낼게. 이거 그냥 집에 가서 해오면 돼. 지금 3차 방정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 세제곱은 1, 요거의 허근 해가지고 밑에 기본 공식들하고 변형된 형태 쭉 적어놨잖아, 선생님이. 맞지? 그 밑에 이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그냥 익히면 되고, 밑에 여백 많지? 밑에 여백에다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너네 6번. 선생님 없는데요. x 세제곱은 뭐겠어? 정답. 이거의 허근. 자, 이 내용을 너네가 스스로 한번 지금 위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처럼 공식 정리를 해오고 확인을 하자. 자, 그럼 이거 5번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과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알겠지? 자, 일단 이 양을 할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요. 1은 세제곱 해도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아까 앞선 그 개념 설명할 때 공식으로 쓰는 그 내용이잖아. 뭐가 되겠어? 그러면 x-1로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여기서? x가 1이라는 실근이 하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패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는영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오메가 켤레근이겠네. 오메가 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게 뭐다? 특정 값.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특정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방정식. 그지? 그 특정 값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 그러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한 거.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도 대입하면 세제곱이 1. 이거 헷갈리겠다. 이건 숙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됐죠? 요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세제곱을 정리했더니 실질적인 2차식의 두 근이 되는 2차식은 요 모양이잖아. 그래서 마찬가지 또 오메가를 대입해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해도 는영이 성립해야 되고 오메가 바도 대입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을 해도 는영이 성립을 해야 되고. 자, 그게 지금 기억에 있는 내용이야. 맞지? 그러니까 오메가 바도 옆에 써놓으면 된다. 오메가 바도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뭐겠어 얘들아? 니은은 어떻게 나온 공식일까? 니은은 얘들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니은 옆에다가 니은 지금 공식 써놓고 해볼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는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니은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관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얘들아 아까 얘기했잖아. 실질적인 2차 방정식이 이 모양이라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라고 했지? 실근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공식이랬어. 얘를 가지고 두 근의 합을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뭐겠니? 두 근의 곱인 거야. a분의 c를 했을 거 아니야. 그게 1분의 1인 거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공식인 거야, 니은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은 어떻게 변형한 걸까? 얘를. 우리 많이 하는 거. 역수꼴의 합으로 만든 거. 양변을 x로 약분한 거야. 왜 약분할 수 있게? 응?
양변을 x로 약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약분할 수 있는 이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는영?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냥 곱하기 x분의 1 하면 그러니까 그 곱하기 x분의 1이라는 게 x를 나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를 나눌 수 있는 이유. 는 0이 아니고 거기서 더 붙여야 돼. 더 가야지. 는 0이 아니니까. 얘들아, 나눌 수 있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x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 x가 0이 아니야? 0 대입해봐. 성립하니? 안 하잖아. 근이 아니잖아. x는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로 약분을 했더니, 나누었더니 x가 되고, 약분하니까 1이 되고, 나누었더니 x분의 1이 되고, x분의라고 해봤자 분자가 0이니까 여전히 0. 그래서 1이 이항을 하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 상태에서 오메가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디귿에 어떤 모양이 나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조건이 나온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 파트가, 얘들아, 리을 파트가, 자, 방금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 오메가에 대한 성질들에 대한 이 공식들을 변형하고 적용한 거야. 봐봐. 오메가 제곱이 있네. 그지? 자, 아까 요 두 번째 조건식 한번 볼래?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야. 요거 두 개 이항을 해봐.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런데 아까 요 또 밑에 있는 요거 얘들아 두근의 합공식 한번 볼래?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오메가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오메가 바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오메가 바하고 똑같은 거야.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런데 또 봐. 또 봐. 두근의 곱이 또 뭐였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잖아. 그럼 요거 약분하면 오메가 바는 뭐하고 똑같다? 오메가 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또 이렇게 약분하면. 두근의 곱 관계에서. 그지? 그래서 지금 리을에 있는 그 공식이 나온 거야. 어떻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그거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됐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요 두 번째식 요 조건에서 마찬가지게 요 두 개 이항하겠지?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 두근의 합에서 오메가 바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아 이게 그냥 오메가가 되겠네. 그런데 또 두근의 곱이 있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니까 오메가는을 쓰면 약분하면 이거는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같은 원리로. 그래서 리을에 있는 공식까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 1이지.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드머브로 정리 한번 확인해 볼게. 봐봐. 실제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그냥 허근을 그대로 그냥 직접 구해버리자.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면 오메가가 어떻게 생겼느냐. 2의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 마이너스는 그게 오메가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플러스만 쓸게. 루트에 그러면 b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4니까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3 아 3i다 이렇게 된 거야. 맞니 안 맞니? 이게 오메가였던 거야 실체가. 근데 얘를 우리가 극형식의 형태로 극좌표 형태로 보면 극형식 형태로 보면 어떻게 본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A 플러스 BI 꼴로 봤을 때 A 역할이 마이너스 2분의 1, B 역할이 2분의 루트 3. 전제 조건, 드머브로 정리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3, 1 딱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 컨셉으로 그렸을 때, 원 컨셉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즉 X 좌표, Y 좌표였잖아. 맞지? 그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가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위치가 오메가 1승. 이게 오메가 1제곱이다. 근데 비율이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 비율 아니야. 아, 30, 60, 90이네. 여기가 60이네. 그럼 시초선은 항상 X축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지? 아, 120도짜리네. 맞니, 안 맞니? 120도짜리 복소수가 지금 저 오메가구나. 그럼 120도가 몇 번 하면 360도야? 3번 하면 360도가 되고, 그러면 그게 1,0이 되는 거잖아. 오메가 3승이 1인 거야. 알겠니? 그럼 얘들아, 너네가 아까 선생님 숙제로 냈던 거, 얘들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뭐겠어? 이거 60도짜리인 거야. 얘들아. 60, 60, 60 가서 세 바퀴를 도는 게, 세 번을 도는 게 마이너스 1, 180도. 그럼 저거의 제곱을 하면 6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제곱 되는 거야. 그게 60도가 몇 번 돌면? 6바퀴를 돌면 1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오메가 자체가 사실은 드머브르 정리의 컨셉하고도 맞물리는 그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60도짜리, 하나는 120도짜리. 그래서 일반 복소수 반복되는 패턴, 거듭제곱이 반복되는 패턴이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고요.